안녕하세요.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2월 18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5%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26%가 하락을 했어요. 장중에 진짜 가관이었죠. 정말 뭐 어디 또 북한에서 핵이라도 쏜 것 마냥 오후장 12시부터 2시간 내내 주장창 쳐 밀었거든요. 외국인하고 개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양아치들 사이에서 돈 번다고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뭐 자영업자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위축되고 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주식, 비트코인, 뭐 그런 재테크라고 해서 너도 나도 돈 벌어보자 하고 동학개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개인들이 빚이든 자기 자본이든 끌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나 개관들이나 다 떠넘기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쉽게 보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연기금이나 뭐 이제 다른 여타 개관 놈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나왔죠. 한국 주식 첫 팔아갖고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디? 뭐 테슬라, 애플, 기타 등등등. 왜? 연기금은 예전부터 기본 방식이 장기 투자였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종목을 사서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포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한진칼이든 어디든 2대주주까지 등극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수익보다 손실이 많았다. 즉 실력 없는 애들이 공무원이라고 쳐 앉으셔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역시 이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최근에 동학개미 붐이 불면서 자기네들 자본을 뺄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이 처음 오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인 거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이에요. 주가가 와장창 해갖고 내려앉지 않는 이상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지금이 고점인데 더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으로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분명히 고점인데 거기서 더 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 외국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쳐팔아 된다라는 거. 오늘은 또 환율 차익이네 어찌네 또 뭐 그런 대도 안 되고 말도 어렵네요. 대도 안 되는 말로 또 멘트를 잡겠죠. 그러면서 오늘 또 오후장 내내 쳐팔아 됐는데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8,500억 그리고 개관은 6천억. 최근의 일자를 보면 어제 오늘 해서 외국인은 1조 2천억을 팔았고 이 개관 새끼들은 2조를 팔았어요. 개놈 새끼들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도움 안 돼, 얘네들은. 실력도 안 되면서 세금 걷어가지고 돈지랄 하다가 잃으면은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주접 떨고 지들이 이렇게 팔아갖고 수익 내면은 그거를 뭐 환원하거나 하진 않고 지들 보너스가 나가네 뭐 어찌네 저찌네 연병을 하잖아요. 하여튼 좀 추잡 싫어요. 어떻게 보면 게 너네 돈 가지고 장사해 먹으면서
너네 돈 가지고 장사해 먹으니까 내 돈 아니니까 대충대충 한다 이거죠. 뭐 잃어도 그만. 벌면은 당연히 자기네들 뱃속에 또 들어가니까 더 좋겠지만 잃어도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지들 돈 아니니까 그냥 손실 봤습니다 고객님 하면 그만이니까. 세금 가지고 다 썼으면 세금이 모자라니까 더 걷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호갱이란 소리죠. 이래나 저래나. 그런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한두 번은 운이겠지만 그 운이 내가 주식을 끝날 때까지 평생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되고, 최근에 이 개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삼성전자든 뭐든 수익을 좀 많이 보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손해보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느껴지니까 아무튼 자기 돈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 하락을 했고, 자 내일이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또 투심도 약한 날이고 또 오전에는 또 출렁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 3065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조금 더 밀리더라도 3050포인트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다음 주 흐름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번 주 설 지나고 쳐올렸던 부분을 어제 오늘 다 같이 내려놨어요. 결국에는 뭐 또 한 번 이 작은 박스권 안으로 또 기어 들어왔어요. 또 기어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설 지나고 올라갔던 쿠팡 관련주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 죄다 장대음봉으로 때려버렸죠. 결국에는 개인 어떤 투자 뭐라 그럴까요?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동호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걸 또 이용해서 외국인 기관들도 물량을 좀 많이 던졌다. 올라갈 때는 재밌는 게 올라갈 때는 개별 종목만 가고 개별 종목만 크게 가고, 떨어질 때는 개별 종목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됐으니 크게 떨어지는데 나머지 여타 종목들도 덩달아 빠진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가는 놈만 가고 여타 종목은 빠지고, 떨어질 때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놈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아직 안 오른 놈들도 같이 떨어지는 거 여파적으로. 즉 주식은 매도의 기운이 세다. 왜? 들고 있어야만이 탈 수 있는 거고, 누군가 들고 있어야만이 누군가 살 수 있는 구조니까. 그냥 시중에 물량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 산다라는 거고,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팔아준다라는 거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다시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해야 그런 움직이지도 않고 허구한 날 흘러내리던 잡주, 혹은 현재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죠. 뭔가 이슈가 없고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그냥 질질질 흘러요. 질질질. 그러면서 뭐 한다? 질질질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다?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이게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눌림의 관점이지만 그 눌림의 관점이 끝나고 났을 때는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보는 이평선이든 어떤 기준에서 이 차트의 모양을 만들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슈팅이 나온다. 그 전에 나오는 슈팅은 윗꼬리밖에 나올 수 없다. 정말 강한 뉴스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지금 무슨 소리냐? 산을 처음에 만들 때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반등을 하더라도 수급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올라타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코스피는 그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다음 주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고, 코스닥도 965포인트, 96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수록 좋고요. 혹여나 이탈을 하면 955포인트까지는 950포인트까지 할게요. 5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밀리면 결국엔 또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얘도. 또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안으로 들어온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단기적인 박스권에 현재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 자체가 뭐 분봉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참 재밌는 게, 코스닥은, 자,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 코스닥 같은 게 코스피가 오를 때 잘 못 오르다가 코스피가 조정을 줄 때 코스닥이 좀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를 때는 사실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어요. 왜? 요새 대형주가 어느 정도 이 휴식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하락할 때는 강하게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하락할 때 코스피의 눈치를 봐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의 지지 라인이 여기에요. 하락을 해. 코스닥도 하락을 해. 코스닥의 지지 라인은 여기야. 얘보다 얘가 빨라. 그러면 코스닥이 먼저 지지를 받고 얘가 반등하면서 얘를 잡아 돌리든, 아니면 얘는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얘는 이 지지 라인까지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 정상인 건데, 희한하게 코스피는 여기 있고 코스닥이 지지라인에 닿아. 그러면 코스피가 이 지지라인에 닿을 때까지 얘는 더 눌러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반등하면 얘는 올라오면서 여기 지지, 이제 저항이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헤매요. 얘는 이제 이 위에서 좀 헤매고. 참 답답합니다. 참 이래서 다들 해외 선물, 해외 주식으로 나가나 보구나, 수수료가 비싸던지 간에 라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참 무능력합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무능력하시고요. 아무튼 시장이 좀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제가 시젠을 가지고 왔어요. 시젠하고 세종텔레콤. 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5G 관련해서 뭐 원래 이동통신망 관련이죠. 맨날 동전주에서 놀고 항상 슈팅 한 번씩 내놓고 죽고 하면서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세종텔레콤의 모양을 보면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 하락 매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주가를 하락시키고 추세 상단까지 때리고, 그리고 다시 하락시키고 나면 또 추세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고, 하락시키면서 추세 하단에 닿으면 또 추세 상단까지 닿는 부분인데, 그 자리를 뚫으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이평선이 밑에서 깔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누르는 자리여서 였다가 그걸 이제 잡아 돌린 기간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주가가 크게 한번 뛰고 나서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빠지면 이평이 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내려왔고, 그리고 슈팅을 최근에 냈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하락을 12% 정도 하락을 하고 마무리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일단 정배열에 들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슈팅을 한번 내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장기평선 위에서 누르는 자리니까 분명히 한번 내려온다고 말씀드리죠. 내려온 다음에 슈팅을 한번 내놓고 다시 누른 다음에 슈팅이 난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여기서 차트를 죽일 차트였다면 굳이 이 자리가 필요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잡아 돌려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확. 근데 굳이 이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러면 기존의 큰 흐름을 요렇게 봤을 때 기존에 이 주가가 움직였던 자리대를 쭉 확인해 보면요. 밑꼬리를 달았던 자리,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밑꼬리가 하나 생기는 자리,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자리,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정리하는, 매물 소화하는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이 여기에 대한 물량을 정리하는 그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요렇게 나오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아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거죠. 그 위에가 또 요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바로 갈 거라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그림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자리를 한 번 더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요런 박스권의 모양에서 윗꼬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결국엔 올라섰다가 눌리면서 오늘 716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면 기존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500원대까지는 좀 무리인 거고, 기존의 고점이 630원 부근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위에서 고점을 만들고 밀리는 자리니까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610원) 좀 애매한데. 700원대 655원. 그리고 기존에 또 다른 자리는 없나? 음, 655원이네요. 많이 밀리면 655원. 종가는 어디? 못해도 68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이. 오늘 하락 자체도 중간에 슈팅을 한 번 더 내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눌렀거든요. 그럼 크게 보면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위로 올라갈 때만 꼭 오파가 있는 건 아니다. 밑으로 내려올 때도 오파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혹여나 언더슈팅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보는 관점은 680원에서 655원 부근이에요. 이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이 윗자리로만 올려다 놓는 그림이 좀 나타나면 뭐한다? 한 번은 더 이 900원대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최근 고점이 940원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뭐 매도를 할 때 너 이거 얼마에 팔 거야? 그러면 나 1,000원.
한 5,000원, 6,000원짜리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 이거 매도가 얼마로 생각해? 그럼 나 10,000원. 그렇게 라운드 피겨값을 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요 부분도 굳이 고가가 800원대, 뭐 900원 초도 아니고 딱 950원 부근이잖아요. 그렇다면 1,000원 정도는 한 번은 더 확인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심리게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보다는 한 차례라도 슈팅을 한 번 더 내놓고 950원 고점에서 1,100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주봉상에 봐더라도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어 놓은 데가 한 990원대, 그리고 그 위에 양봉으로 만들었던 밑바닥이 1,045원.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1,200원까지지만 그 전에는 이 1,100원까지 그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젠 시총이 좀 많이 빠졌죠. 기존에 얼마야? 32만 2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현재는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0%는 아니지만 44%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가격 조정. 대부분 50%, 40에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 가격 조정이 끝나거든요. 가격 조정이 끝나요. 근데 왜 아직, 그러니까 지금 한 4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안 들어온다라는 건 현재 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기간 조정 역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얘가 상승을 했던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하락을 했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면 여기서 올라왔던 기간보다 현재는 하락했던 기간이 조금 더 짧아요.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의 그림으로는 박스를 어느 정도 치고 요 안에서 횡보하면서 뭐한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50에서 60% 빠져야 가격 조정이 끝난다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 위에서 가격 조정이 끝나면 끝날수록 뭐다? 조금 더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종목. 분명히 시젠이란 종목 진단키트 이후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 10년치 영업이익을 1년 만에 다 걷어들였다고 하잖아요. 진단키트로. 뭐 이제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체는 있다라는 거. 또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기준에 하에 봤을 때 그런 실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이렇게 올려다 놓고 주저앉아서 요 자리에 있을 때 시제는 그래도 요 안에서 아직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40% 이상은 빠진 거예요. 이 자리는 배제시키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던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끝난 거예요. 올라간 거리에 비해서 떨어진 기간이 더 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만원대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전에도 여기서 한 차례 말씀드리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지금의 자리에서 뭐다? 슬슬슬 관심 가져볼 자리예요. 많이 밀리면 16만원이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예전 시즌 영상 찾아보셔도 될 겁니다. 굳이 이렇게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 올라갈 때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음봉을 하나 섞어놓고 굳이 저점을 한번 만들었다는 건 나중에 이 자리에서 지지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다 거래가 어디로 갔어? 쿠팡으로 가고 뭐 LG 전기차로 가고 뭐 또 어쩌고 저쪽으로 막 갔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그 실체가 막 사라지고 있죠. 빵빵빵.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고 나서 이제 수급을 털어내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을 잘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평에 대한 저항을 살짝 맞았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은 뒤에 현재는 저점을 슬금슬금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고, 기존에 또 저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오늘 넘기고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얘가 17만 5천원만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뭐 사실 16만 5천원까지 밀려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7만 5천원만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얘는 뭐한다? 1차적으로 19만원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19만원을 넘어서 지지가 나오면 어디? 21만원에서 22만원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구름대를 피해서 내려앉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구름대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뭐 내일이 끝이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서 붙여놓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구름대를 피해 간다라는 거죠. 왜? 매물대니까. 맞으면 아야 하니까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골목에 깡패가 서 있으니까 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맞설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가 구름대가 낮은 구간이거든요. 다른 구간에 비해서. 그럼 요런 자리에서 한번 뚫고 올라왔다가 눌러주는 그림이 차후에 한 번 더 25만원에서 30만원대 구경하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전에 넘겨야 될 거는 어디? 22만원을 넘겨야 된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 요 자리가 한차적으로 올라타는지 확인했고요. 지키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제는 여기 18만 5천원에서 19만원을 잡을게. 그냥 19만원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봐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작은 박스, 요 밑에에 대한 작은 박스, 그리고 그 위에 대한 요런 큰 박스, 여기서 반 짜개면 지금 밑에서 그린 그런 작은 박스들이 또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이다. 이 그림에 맞춰서 크게 보면 요런 그림인 거죠. 요런 그림에서 중간값이 19만원 정도 될 거고요. 이 19만원을 넘어서는지 체크. 19만원 넘으면 또 중간값 21만원에서 22만원까지 열릴 수 있는 구간이다. 얘는 이제 슬슬 관심 가져볼 때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쿠팡 관련주들 좀 많이 아작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이 백신 관련주, 그 러시아 백신 관련주 이트론이나 EID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얘는 동전주라서 이렇게 한탕 해먹고 뭐한다? 이제 다시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나마 이 쿠팡 관련주, 그래도 동방이 꼴에 이 쿠팡 관련주 대장이라고 밑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KTH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박았고 KCT보다 더 약한 거죠. 기존 영상에서 제가 동방이 대장이긴 하지만 KCT가 대장을 한번 치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최근 이틀, 3일 정도는 KCT가 먼저 대장을 했죠. KCT 같은 경우는
하한가는 안 갔어요. 그래도 27%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동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재는 왜 하락할 때 얘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그리고 거래가 그래도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도 지키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혹여나 밀리더라도 9,000원 라운드 피규어값으로 생각을 할게요. 9,000원. 9,0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밀리더라도 종가상에는 무조건 9,000원 위로는 올려다 놓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 9,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거겠죠. 오늘의 저점 9,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저는 오늘 9,300원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한번 밀 것 같아서, 어찌됐든 이 9,0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거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9,000원이 깨지면 결국엔 이 갭자리를 다 매꾸로 내려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갭으로 날랐기 때문에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사실 얘가 나중에 쿠팡이 미국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나서도 동방이 쿠팡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매출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메꾸고 나서 이 쿠팡과 같이 성장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동방은 동방이고 쿠팡은 쿠팡이고,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얘가 얼마나 큰 이득을 받을 수 있겠냐. 즉 지금이야 기대감, 관련주를 찾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형성돼서 움직이지만, 나중에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굳이 얘한테 그렇게 큰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껏해야 택배인데 물류쪽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한번 강하게 더 치고 나중에 죽으면서 갭자리를 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3월달 정도에 IPO 그리고 이제 뭐 상장 관련 얘기가 나올 부분이라면 9,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좋다라는 거고,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의 저점을 지켜주면 더 낫겠죠, 당연히.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고, 안전한 거는 10,000원대에서 계속 이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 동방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이 10,050원을 한번 찍었으니까 10,000원은 무조건 한번 찍으러 간다. 10,000원을 넘어서서 1,400원 정도 갔다가 눌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쵸? 눌렸을 때 이 10,000원 부근 혹은 9,000원, 이 9,100원 정도 나오네요. 이 9,0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라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 다음에 더 간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앞자리가 변경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앞자리가 변경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10,000원대를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한 번은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런 위로 올라갈 때 12,000원대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음, 11,500원에서 여기 12,500원 이 자리를 꼭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잘해야 횡보, 아니면 그냥 하락. 둘 중에 하나지만 이 쿠팡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오늘 제대로 무너뜨리는 하루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다 죽여버렸죠?
하나도 빠짐없이. 참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KTH 같은 경우도 요 자리죠. 요 자리 11,500원. 이 자리 이탈하는지 보세요. 11,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그러면 좀 더 보더라도 11,500원 이 자리 이탈하냐 안 하냐 종가상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도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10,000원 초반대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나오더라도 뭐다? 강하지 못할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밀린다면 10,000원대까지 밀린다면 올라올 때 결국엔 또 이 12,500원에서 쳐맞고 밀릴 확률이 높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바른손 그 기생충으로 한참 쳐 날라갈 때 얘만 한바탕 슉 추고 그냥 쳐 누른 다음에 결국에는 그냥 원념 거래량이 나왔어요. 제가 이 종목에 한번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2-3개월 개고생을 했었어요. 결국엔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2-3개월 개고생을 했던 적이 있다 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요때는 첫봉이라서 외봉이라서 한 번에도 슈팅이 나온 거지, 지금으로서는 더 이 이상의 슈팅이 나올 확률은 이번 기회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고, KTCC도 월봉상에 요 자리 말씀들은 더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 오늘 다 무너지면서 11,500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다 11,500원이 무슨 대단한 자리네요. 세 종목이 비슷하게. 그럼 얘는 일단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하한가 부근 자리가 어느 정도 이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밀린다고 하면 (6,300원까지) 밀린다면 다른 종목도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분명히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이 지지가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갭자리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에서 중간 정도로 한번 메꿀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6,7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 한다? 한 번은 더 위로 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어디까지? 9,400원에서 5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요런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왜? 기존에 상승을 할 때 갭자리거든요. 갭으로 올린 자리예요. 그렇다면 매도도 없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쉽게 쳐 눌렀다라는 거고, 누르면서 이 자리를 메꿨으니까 올라가면서는 이 자리를 메꿔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6,700원 정도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요런 자리는 한번 메꾸러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그 이상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일단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간다면이야 그때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은 10,000원. 10,000원 넘겨야 또 한 번.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얘는 한 번 더 밀려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630원 자리 지지하는지 체크. 지지 못하면 550원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하다. 하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 800원대. 이 800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 조금 오버슈팅 나오면 840원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한 번 더 위에 대한
이 고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아이디인가요? 이 아이디 있는 그림입니다. 뭐 얘도 뭐 매한가지겠지만 얘는 그래도 갭자리가 별로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430원대 430원이면 너무 많이 밀릴 수 있겠네. 여긴데 얘는 단계적으로 일단 500원이네요 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개파락이 강하게 떨어진다면 올라오면서 530원 위로 올라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밀려서 470원에서 43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밀리고 나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자리 잡으면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 600원대까지 600원을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에 75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왜? 얘도 이 자리가 갭으로 올렸던 자리니까. 내려오면서 메꿨으니까 올라가면서 이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찾아 먹으러 갈 수는 있는 자리다 라고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러시아 백신이든 쿠팡이든 완벽하게 뭔가가 문제가 되거나 재료가 소멸된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시장에 마땅한 테마도 없고 요 종목들만 계속 주구장창 가면서 날아가고 상상 가니까 나는 이 종목 안 해 라고 했던 개인들도 계속 가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하는 시점에 빵 하고 터트린 꼴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게임스탑도 그랬고 뭐 공매도 처분하네 어찌네 뭐 개인들이 노비누시 뭐가 어찌네 저찌네 하더라도 결국에 이 모든 종목의 끝에 물려있는 사람은 누구? 개인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뭐 공매도를 때려잡든 게임스탑이 7,000배를 가든 5,000배를 가든 소수만 돈 번다. 즉 뭐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주식은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새끼들만 돈 다 받아 처먹고 나중에 이게 유행해져 오고 나면은 내가 할 때 옆 사람 뭐 다 하고 있죠.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사다가 에라이 씨 하면서 포기하고 돈 날리고 다단계는 역시 아니야. 사기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주식도. 그러니까 잘 대응들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내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기분 좋은 주말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리딩 혹은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드릴게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